전세를 줬을 경우 보증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좀 안전한 좀 방법이 없을지 투자를 할 만한. 예, 그리고 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4억 5천만 원이나 든다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큰 목돈이 생기시는데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2년 뒤에 돌려줘야 될 돈이죠. 이 수명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금융상품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텐데요.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받으시려면 보통 우리가 저축은행을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저축은행 예금이 요즘에 시중은행 예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한 0.1%포인트 정도 차이 아니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중은행의 안전한 곳에서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2년 뒤에 돌려줘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신용등급이 높고 만기가 별로 안 남은 채권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채권들은 금리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채권에 투자하게 됐을 때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외에도 채권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데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예금 이자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라든가 건보료 부담을 좀 적게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니면 뭐 예금하고 채권 둘 중에 뭐 이렇게 고민하시지 말고 예금과 채권 그리고 원금 보장형 ELS 상품 이런 것들에 분산해서 투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 ELS 이걸 ELB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예금하고도 비슷합니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를 주는 상품인데 다만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게 발행사가 파생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원금과 수익률 모두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년 후에 회수가 가능한 이런 상품들을 좀 이렇게 잘 굴려가지고 살랄랄랄라. 2년 후에. 네. 아 어렵다. 자, 그럼 월세로 활용할 경우에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네, 일단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플러스 한 달에 매달 15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4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보증금은 적죠. 그래서 이 5천만 원이라는 걸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뒤에 돌려주려고 봤는데 돈이 좀 묶였다. 그럼 이건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돈이거든요.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짧기도 해요. 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또 월세 150만 원을 받는 거 이거 이제 생활비로 뭐 충당을 해도 좋겠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활용한 금액이 세금 떼고 얼마냐? 뭐 이분들은 세금이 없으니까 150만 원 전액 다 활용할 수 있으니 이걸 좀 더 적립식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세로 임대할 때와 월세로 임대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활용 방법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소장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게 그냥 그 순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딱 이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딱 정답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사실 아까부터 제가 아까 연기를 했잖아요. 네. 좀 찜찜한 게 예. 이분들 지방에서 사신다고 했는데 지방에 집은 있는 상태입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걸 구해야 되네. 아, 맞네요. 아, 이게 지방에 집을 구해야 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 지방에 집을 구해야 돼요. 살 곳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는 상황인지 그걸 모르겠네. 예, 맞습니다. 이분들 지금 전세 보증금 받을까 월세로 해가지고 월세 임대소득 받을까 이 행복한 고민만 하고 계신데 사실상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세를 놓고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내가 살 집 못 구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인생은 역시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방에 집을 살 것이냐, 네. 혹은 내가 월세로 들어가냐, 전세로 들어가냐, 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지방에 집을 사면 2주택이 되니까 그건 사는 안 건 좀 되고. 배제하고 네. 거기도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2주택 되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뭐 건보료, 세금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뭐 양도세 그리고 살 때도 취득세 엄청 되게 복잡해지니까 일단 전세든 월세든 세를 구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집을 임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내려가는데 우리가 전셋집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전세 보증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로 주고 그 보증금을 좀 활용하고 차익이 남는다면 그것도 여유롭게 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월세로 내려간다 그러면 매달 월세 줘야 되니까 내 집도 월세로 주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싹 오, 돌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간단한데요? 네. 월세로 구했으면 월세로 충당하고 그렇죠.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민 해결인데 바로. 네, 끝. 바로 해결. 아니 근데 또 인선 씨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월세는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전세일 경우에는 이게 만기 시점을 못 맞춰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사실 전세입자한테 빼주려면 내가 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안 맞거나 꼬여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일단 세입자는 내보내줘야 되니까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줄 수 있을 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전세 퇴거자금 대출 혹은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예요.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만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이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집주인님께서 네. 저의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집주인분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집주인께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출을 조금 문턱을 낮춰줬습니다. 저한테 보증금 주기 어려우시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 어려우시면 대출을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팁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증금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가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입하게 되면 보증기관에서 그 집에 대한 보증금을 먼저 주고 해당 집을 경매 처리하거나 하게 되니까 집주인은 사실상 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된다면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했든 안 했든 해당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는 위험이 남아 있는 거겠죠. 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주택을 임대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 다양한 문제들까지 소장님께 조언을 구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솔루션을 토대로 오늘 상황에 대한 맞춤 솔루션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부담이 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해본 결과 과세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시고 내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 건데요. 만약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지금 집은 전세로 아니면 매달 나가는 월세가 필요하다 하시면 지금 집을 월세로 해서 충당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맞죠, 소장님? 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이? 지금 이 솔루션은 현재 시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2년 뒤에 전월세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그때 가서 시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 2년 전 전세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을 때 이 세입자를 받았다가 지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역전세를 겪는 집주인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집주인 입장에선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만 가정을 한 거니까 세입자를 들이든 아니면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든 중간중간 이런 임대차 상황도 잘 보셔야 되고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역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을 알아야죠.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집을 전월세를 준다는 판단을 하는 그 시기가 네. 대부분 보면 중장년층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공격적인 투자 이 부분은 염두에 주지 마세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예, 네. 경험에서 우러나서 늘 말씀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